검은 SUV에서 내린 박민준, 무릎 꿇은 채 울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한다. 저 아주머니가 누굽니까? 대장님 어머니십니다. 그 순간 민준은 무전기를 벽에 던져 산산조각 내버린다. 누구 마음대로 우리 어머니를 막아? 절규하는 아들. 어머니 앞에 무릎 꿇으며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 못난 놈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드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새벽 5시 시장 한쪽 구석진 반찬가게에서 박영자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70평생을 살아온 그녀의 손은 이미 콩나물을 삶는 일에 익숙해져 있어요.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아침이 시작되죠. 멸치볶음을 만들 때면 팬에서 나는 지글지글 소리가 작은 가게 안을 가득 채웁니다. 아줌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단골 손님 하나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영자는 환한 미소로 맞이하며 간 만든 멸치볶음을 작은 통에 담아줍니다. 이거 아들한테 싸주는 거죠? 손님이 물어보자 영자는 잠시 손을 멈춥니다. 그러다 말없이 웃으며 대답하죠. 그놈, 요즘은 연락도 없어요. 그저 몸 건강하길 바라죠.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배어 있습니다. 손님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돈을 건네며 가게를 나갑니다. 영자는 혼자 남은 가게에서 다시 반찬을 만들기 시작해요. 박민준, 그녀의 아들은 특전사 출신의 군인입니다. 수년째 해외 파병 중이라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영자는 늘 가지고 다니는 낡은 수첩을 꺼내 펼칩니다. 한 귀퉁이에 민준이 면회라고 써둔 날짜가 여러 번 지워졌다 다시 써진 흔적이 보여요. 볼펜이 번진 자국들이 그녀의 마음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이번엔 진짜 올까? 영자는 혼잣말을 하며 수첩을 다시 가방에 넣습니다. 며칠 전 받은 전화가 생각나죠. 민준이가 곧 돌아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말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희망이 생겼어요. 오늘도 영자는 정성껏 도시락을 쌉니다. 장조림을 만들 때는 간장과 설탕의 비율을 정확히 맞춰야 민준이가 좋아하는 맛이 나죠. 오징어 볶음은 너무 짜지 않게, 김치볶음은 적당히 신맛이 돌도록 조절합니다. 이 모든 게 민준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맛들이에요. 엄마 손맛이 최고야. 어린 민준이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는 매일 함께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언제 한번 얼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자는 도시락 뚜껑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들뜬 마음으로 부대를 향해 길을 나섭니다. 무거운 손가방을 든 채로 버스를 타고 흔들리며 가는 길, 영자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민준이와의 추억을 떠올려요.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 일, 첫 월급을 받고 와서 용돈을 준 일, 해외 파병을 간다고 했을 때 울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부대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나이 든 몸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워져요. 가방 안에서 도시락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영자는 미소를 짓습니다. 오늘은 분명 민준이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군부대 정문 앞에 도착한 박영자는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높은 철조망과 경계초소가 보이는 이곳은 민간인에게는 여전히 낯선 곳이에요. 무거운 손가방을 다시 한번 단단히 쥐고 초소를 향해 걸어갑니다. 가방 안에서 도시락 용기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들려요. 어디 면회 오셨어요? 초소 안의 젊은 경계병이 영자를 보며 물어봅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 앳된 기색이 남아 있어요.
영자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중하게 답합니다. 박민준이요. 제 아들이에요. 특전사 출신인데 해외에서 돌아온다고 해서. 영자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초소 병사는 헷갈린 표정을 지으며 뒤를 돌아보죠. 뭔가 확신이 서지 않는 듯한 모습이에요. 이때 이대수 부사관이 성큼성큼 걸어옵니다. 55살의 그는 20년 넘게 부대 생활을 해온 베테랑이에요. 영자를 한번 훑어보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민준 대위는 아직 복귀 안 했습니다. 지금은 면회도 안 되고요. 규정상 음식물 반입도 금지입니다. 차가운 말투였어요.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영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한 발 더 다가섭니다. 그냥 얼굴만 한번, 눈으로만 보고 갈게요. 이거 싸왔으니 좀 전에만 줘요.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손을 모으며 부탁하는 영자의 모습에서 어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대수는 더욱 단호해집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돌아가세요. 그러면서 영자가 들고 있던 도시락 보따리를 거칠게 빼앗아 버려요. 갑작스런 일이었습니다. 아, 그게. 영자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도시락이 땅에 떨어집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며 정성스럽게 만든 장조림과 오징어 볶음이 흙바닥에 쏟아져요. 김치볶음의 빨간 국물이 콘크리트 바닥에 번집니다. 영자는 멍한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한순간에 망가진 거예요. 마음도 함께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무릎을 꿇고 흩어진 반찬들을 주워 담으려 하지만 이미 흙이 묻어서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규정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대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귀찮음이 묻어 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듯 무표정하게 지켜볼 뿐이에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빈 도시락 통을 주워 담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꾹 참으며 다시 가방을 들어요. 민준이가 정말 아직 안 왔나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네, 안 왔습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고요. 이대수의 답변은 냉정했어요. 그는 이미 돌아서서 초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영자에게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 듯한 모습이에요. 영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가방을 든 손이 떨리고 있어요.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야 하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들을 만나러 온 어머니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결국 영자는 돌아서서 부대를 나섭니다. 뒤돌아보니 높은 철조망 너머로 부대 안의 모습이 조금 보여요. 저 안 어딘가에 민준이가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니 발걸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 영자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기대했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성껏 만든 음식마저 버려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민준이는 분명 곧 돌아올 거고 그때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는 모습이 희망적으로 보여요. 오늘은 안 되었지만 내일은 다를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시장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박영자는 창가에 기대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비어있는 도시락 통이 든 가방을 꼭 쥐고 있어요.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통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만 영자는 그것조차 듣지 못하는 듯 멍하니 창밖을 바라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말이 계속 맴돕니다.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게 큰 잘못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로 조용히 닦아냅니다.
다른 승객들이 볼까봐 고개를 더 창 쪽으로 돌리죠.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갈게요. 뭐 해드릴까요? 다정한 목소리가 영자의 귀에 들려와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더욱 쓰라려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가족을 만나는데 왜 자신만 이렇게 어려운 건지 원망스러워요. 버스에서 내린 영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장을 향해 걸어갑니다. 평소 같으면 단골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며 웃었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고개를 숙인 채 반찬 가게로 향합니다. 영자 씨, 오늘 일찍 들어오네? 옆 가게 사장이 말을 걸어오지만 영자는 건성으로 대답할 뿐입니다. 네, 좀 일찍 왔어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 영자는 그제야 한숨을 깊게 내쉽니다. 이곳만이 그녀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에요. 가방에서 빈 도시락 통들을 꺼내며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 통들이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정성스런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말이에요. 뚜껑을 열어보니 아직도 장조림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습니다. 영자는 통을 코에 가까이 댑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던 그 냄새예요. 어릴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뭐 맛있는 거 없어? 라고 물어보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런 반찬 하나하나가 당연한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그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죠. 다음엔 다시 가야지. 영자는 혼잣말을 하며 통들을 설거지통에 담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민준이가 돌아오면 분명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듭니다. 정말 민준이가 돌아온 걸까요? 혹시 거짓말은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돌아왔는데도 자신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날 저녁 단골 손님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아줌마, 오늘 좀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어요? 영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들 보러 갔다가 헛걸음했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도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손님의 위로에 영자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더 슬퍼져요. 언제쯤이면 정말 만날 수 있을까 싶거든요. 그날 밤 영자는 다시 부엌에 서 있습니다. 낮에 버려진 도시락을 생각하며 똑같은 반찬들을 다시 만들기 시작해요. 장조림을 끓이면서 간을 보고 오징어 볶음의 불 조절을 세심하게 합니다. 마치 오늘 일어난 일을 되돌리려는 듯 더욱 정성스럽게 요리하죠.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릅니다. 평소보다 간이 짜졌어요. 눈물이 섞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마음이 어수선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물을 넣고 간을 맞춰봅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맛으로 만들어야 해요. 이번엔 꼭 민준이 입에 들어갈 거야. 중얼거리며 김치볶음을 볶는 영자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릅니다. 실패는 있었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꺾이지 않았어요. 한편 그 시각 부대에서는 이대수가 동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아주머니 또 오면 출입 금지자, 명단에 올리자. 그의 말에 몇몇이 웃어넘깁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일상적인 업무 처리였을 뿐이에요. 요즘 이런 사람들 많아. 규정도 모르고 무턱대고 와서는. 다른 부사관이 맞장구를 칩니다. 영자의 간절함은 그들에게 단순한 민원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마음 따위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인천공항에서는 한 대의 군용기가 착륙합니다. 기내에서 내린 인물은
박민준, 42살의 그는 이번에 신임 대대장으로 극비 복귀하는 중이에요. 몇 년간의 해외 파병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합니다. 공항 VIP 라운지에서 민주는 상급자와 마지막 브리핑을 받습니다. 대대장으로서의 책임이 막중하다. 특히 부대 내 기강 확립에 신경 써야 한다. 엄중한 말이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 한편에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몇 년간 제대로 안부도 묻지 못했고 연락조차 뜸했어요. 이번 복귀도 극비 사항이라 미리 알릴 수 없었죠.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렸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 민주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어머니가 자신을 만나러 부대까지 왔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만든 도시락이 땅에 버려졌다는 것도 모르죠. 운명의 엇갈림이 시작된 것입니다. 며칠이 지난 후 박영자는 다시 그 길을 나섭니다. 이번에도 손에는 정성스럽게 싼 반찬 보따리가 들려 있어요. 지난번보다 더 신경 써서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장조림은 간을 3번이나 확인했고 오징어 볶음은 민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매콤달콤한 맛으로 조절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부대를 향해 걸어가는 영자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죠. 혹시 또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싶으면서도 이번에는 분명 민준이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어요. 가방을 꽉 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셌습니다. 가을 끝자락에 찬 바람이 영자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어요. 몸이 떨리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멀리서 부대의 철조망이 보이기 시작하자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해요. 부대 정문에 도착한 영자는 잠시 망설입니다. 지난번의 기억이 떠올라서죠.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초소를 향해 걸어갑니다. 이번에는 좀 더 정중하게, 좀 더 간곡하게 부탁해보자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박민준 대위 면회 왔습니다. 영자는 최대한 예의 바르게 말합니다. 하지만 초소에서 나온 것은 또다시 이대수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지난번과 똑같은 무표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대수는 영자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립니다. 아, 또 오셨네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민준 대위는 아직 복귀 안 했다고.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어요. 마치 성가신 일이 반복된다는 듯한 표정입니다. 혹시 소식이라도 있나요? 언제쯤 오는지. 영자는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요. 이대수는 고개를 흔들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그만 좀 하세요. 대대장 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냉정한 말투였어요. 그러면서 영자가 들고 있는 보따리를 가리키며 덧붙입니다. 그것도 가져가시고요.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정말 잠깐만.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하지만 이대수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다른 병사들도 무관심한 표정으로 지켜볼 뿐입니다. 그 순간 영자의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버럭한 거절에 마음이 무너지면서 몸도 함께 주저앉게 돼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이 닿는 순간 아픔이 전해지지만 마음의 아픔이 훨씬 컸습니다. 영자는 무릎을 꿇고 앉은 채 두 손으로 반찬 바구니를 감쌉니다. 마치 보물을 지키듯 꼭 안고 있어요. 찬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리게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내 새끼 얼굴 한번 보자는데 왜 이리 어렵냐?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지만 닦지도 않아요. 그저 바구니를 안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초소안의 병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뭔가 이상한 상황이라는 걸 느끼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대수는 못 본 척하며 다른 일을 하는 신용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영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릎이 시려오고 허리가 아파오지만 버텨요. 이렇게라도 있으면 혹시 민준이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부대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아주머니 왜 저러고 있지? 뭔가 이상한데.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는 않아요. 각자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쓸 뿐입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검은 SUV 한 대가 나타납니다. 부대 정문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는 차량이에요.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차가 가까워질수록 영자의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해요. SUV가 정문 앞에 멈춥니다. 엔진 소리가 꺼지고 잠시 정적이 흐르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영자는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군복을 단정하게 입은 한 남자였습니다.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반짝이고 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정문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영자를 발견합니다. 박민준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그는 부대에 첫 출근하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정문 앞에 낯선 광경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왜 저 나이 많은 여성이 저런 곳에 무릎 꿇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주는 천천히 정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가까이 갈수록 그 여성의 모습이 더 선명해져요. 낡은 옷을 입고 손에는 음식이 든 듯한 보따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드는데 정확히는 알 수 없었어요. 초소의 병사들이 민준을 보고 경례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지만 민준의 관심은 온통 무릎 꿇은 여성에게 가 있었어요. 과연 저 사람은 누구이고 왜 저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몇 년간 서로를 그리워했던 모자가 이제 곧 마주하게 될 상황이에요. 하지만 아직 둘 다 상대방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주는 초소를 향해 걸어가며 상황을 파악하려 합니다.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여성의 모습이 마음에 걸려요. 군인으로서 이런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초소에 다가가자 병사들이 다시 한번 경례를 올립니다. 저 아주머니가 누굽니까? 민주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초소안의 병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아요. 이대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대답합니다. 그냥 면회 왔다가 규정상 안 된다고 해서. 말끝을 흐리는 이대수의 모습에서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민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져요. 정확히 누구 면회를 왔다는 겁니까? 더욱 엄중한 목소리였어요. 이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답합니다. 박민준 대위, 면회를 왔다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민준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자신을 찾아온 사람이 저렇게 무릎 꿇고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민준은 급히 무릎 꿇은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가까이 갈수록 익숙한 뒷모습이 또렷해져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죠.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영자가 천천히 고개를 돕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떠올라요. 몇 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민준아. 영자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속삭임이었어요. 보따리를 꼭 안고 있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민주는 그 순간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게 돼요. 어머니가 자신을 찾아와서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민주는 다시 초소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걸음걸이부터 달라져 있어요. 병사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지금까지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보고하십시오. 민준의 목소리에는 억누른 분노가 배어 있었어요. 이대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합니다. 규정상 면회가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저런 상태가 될 때까지 방치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규정? 어떤 규정이 우리 어머니를 저렇게 만들었습니까?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다른 병사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거든요.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저분이 대장님 어머니십니까? 그 말을 듣자 이대수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민주는 허리에 차고 있던 무전기를 벽에 던져버립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전기가 산산조각 나요.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입니다. 누구 맘대로 우리 어머니를 막아. 민준의 외침이 정문 일대에 울려 퍼집니다. 그동안 쌓인 분노와 자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예요. 몇 년간 어머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죄책감도 함께 폭발했습니다. 이대수는 다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전 규정대로 했을 뿐입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하지만 민준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아요. 그 규정이 어머니를 무릎 꿇게 만들었어? 민주는 이대수를 향해 성큼 다가갑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어머니를 거절했습니까? 이대수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해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언제부터 오셨는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모든 것을 보고하십시오. 민준의 명령에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합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오셨습니다. 도시락도 가져오시고. 그 말을 들은 민준의 가슴이 더욱 아파집니다. 어머니가 며칠 동안 이런 고생을 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도시락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준의 질문에 병사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아무도 대답하려 하지 않아요. 그 침묵 자체가 답이었습니다. 민준은 주먹을 꽉 쥡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만든 음식이 어떻게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맛있는 반찬을 해주시던 어머니, 늦게 들어와도 따뜻하게 밥을 차려주시던 모습들이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민주는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어머니에게로 향합니다. 영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왔다는 사실에 기뻐하면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드린 것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 앞에 서서 잠시 말을 잃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어머니는 많이 늙어 보였어요.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도 하얘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 민준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군복을 입은 채로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여요. 주변의 모든 시선이 이들 모자에게 집중됩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몇 년간 쌓인 그리움과 오해, 그리고 사랑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앞에 무릎 꿇은 박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영자의 손을 잡습니다. 그 손은 예전보다 훨씬 거칠고 차가웠어요. 몇 년간의 세월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 못난 놈이. 민준의 목소리가 메어집니다. 군인으로서 강인함을 유지해야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그저 철없는 아들일 뿐이었어요. 영자는 말없이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습니다. 까칠해진 수염과 여위어 보이는 볼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려요. 밥 먹었니?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난 아들에게 가장 먼저 궁금한 건 밥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였어요. 그 한마디에 민준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이렇게 대우받은 상황에서도 아들 걱정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네, 잘 먹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파병 기간 동안 제대로 된 한식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일어나 어머니를 부축합니다. 집에 가시죠. 여기는 추워요. 하지만 영자는 보따리를 꼭 쥐고 있었어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야. 가져가라.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어머니를 보며 민주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중에 받을게요. 지금은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민주는 영자의 어깨에 자신의 군복 점퍼를 걸쳐드립니다. 찬바람에 떨고 있는 어머니를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병사들은 숨죽여 서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목격한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평소 엄격하기로 소문난 대대장이 어머니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를 부축해 초소 안으로 모십니다. 잠시 여기서 쉬세요. 따뜻한 곳에서 어머니가 진정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이대수 부사관, 따라오십시오. 민준의 명령에 이대수는 다리가 후들거리며 따라갑니다. 다른 병사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봐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대대 사무실로 들어간 민주는 정소의 중위를 호출합니다. 중위, 이 상황에 대해 정확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정소의 중위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부대 내에서 소문이 빠르게 퍼졌거든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박영자 씨가 계속 면회를 요청했지만 규정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정소희의 차분한 보고를 들으며 민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음식물도 압수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규정입니까? 민준의 질문에 이대수가 움찔합니다. 네. 부대 내 음식물 반입 금지 규정에 따라 변명하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민주는 조용히 말합니다. 이 군대는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 사는 곳입니다. 그 말에 사무실 안이 조용해져요. 모든 사람이 민준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규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규정을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해요. 특히 가족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곧 이 부대의 품격을 말해줍니다. 이대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인간적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규정만 앞세워 한 어머니의 마음을 짓밟았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졌어요.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가족의 사랑까지 규정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소의 중위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그럼 앞으로 면회 규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합니다. 인간적인 선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되 보안은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특히 가족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하도록 하죠. 합리적인 대안이었어요. 이대수에게는 별도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부사관님은 일주일간 근신하시고 이후 다른 부대로 전출 조치하겠습니다. 엄중한 처분이었지만 이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주는 다시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향합니다. 영자는 여전히 보따리를 안고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돌아오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민주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안심시켜 드립니다. 영자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요.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구나. 영자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어머니가 너무 그리웠어요. 연락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다시 만났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쌓인 서운함과 그리움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리고 이 부대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모자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마음만큼은 따뜻해졌어요. 며칠이 지난 후 박민주는 대대 전체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부대 전체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거든요. 대대원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모든 대대원들이 집중합니다. 정문에서 일어난 일이 부대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지킬 규정도 있지만 지켜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내 어머니일 수도 있고 너희 어머니일 수도 있어. 그 말에 병사들의 표정이 진지해져요. 젊은 일병 하나가 고개를 숙입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자신도 언젠가 어머니가 면회를 오신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그때 어머니가 거절당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규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규정이 사람의 마음을 짓밟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준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져요. 모두들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한 상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듭니다. 대대장님, 그럼 앞으로 면회 절차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무적인 질문이었어요. 민주는 이미 준비된 답을 합니다. 사전 신고제로 바꾸겠습니다. 가족 면회는 하루 전까지 신고하면 가능하도록 하죠. 음식물도 검사 후 반입을 허용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이었어요. 보안도 지키면서 인간적인 배려도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민주는 모든 대대원들을 둘러보며 말해요. 우리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고 형제입니다.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해요. 회의가 끝난 후 병사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도 좀 더 신경 써야겠다. 맞아. 규정만 따지지 말고. 부대 전체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고 있었어요. 이대수는 결국 정식 징계를 받고 다른 부대로 전출됩니다. 떠나기 전 그는 민준을 찾아와 사과합니다.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앞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민준도 차갑지 않게 답합니다. 이대수도 나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다만 융통성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어머니와 함께 도시락을 먹습니다. 영자가 며칠 전 가져왔던 그 도시락이었어요. 다시 정성스럽게 만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구수한 냄새가 퍼져요. 이 맛, 참 오래됐네요. 민주는 장조림을 한 점 집어먹으며 말합니다. 어릴 때 먹던 바로 그 맛이었어요. 어머니의 손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장조림 아직 기억하지. 영자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이 먹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아들의 식사 모습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어머니, 민주는 젓가락을 잠시 놓고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안부 여쭐게요. 괜찮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일하는 거니까. 영자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해요. 그래도 가끔은 엄마 생각도 해주면 좋겠구나. 그 순간 민주는 깨닫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요. 자식에 대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에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오랜만에 어머니 손맛 제대로 보고 싶어요. 민준의 제안에 영자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정말? 그럼 미역국도 끓여줄게. 내가 좋아하던. 부대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서로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가족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누고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며칠 후, 한 병사의 어머니가 면회를 왔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드님이 많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경비병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사전 신고제 덕분에 면회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어머니가 가져온 음식도 간단한 검사 후 전달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기다리세요. 배려하는 마음이 말투에서 느껴져요. 그 광경을 지켜본 민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부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정도 지키면서 사람의 마음도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셈입니다. 저녁이 되자 민주는 어머니께 전화를 겁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일상적인 안부 인사였지만 영자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에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딱딱한 군대도 사람의 마음이 모이면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되었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시장의 반찬 가게는 평소보다 더 활기찼습니다. 박영자는 단골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밝은 표정이 떠올라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도시락 뚜껑 열고 눈물 흘리더라니까. 허허. 영자는 손님에게 멸치볶음을 담아주며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는 손님들도 함께 미소를 지어요. 아이고, 그랬어요? 역시 엄마 손맛은 못 잊죠. 단골 손님이 맞장구를 칩니다. 요즘 영자 씨 표정이 정말 좋아 보여요. 아들이랑 자주 만나나 봐요? 그럼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연락해요. 어제도 전화 왔어요. 영자의 목소리에는 행복이 묻어납니다. 그동안 텅 비어있던 마음이 다시 채워지고 있었어요. 영자의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혼자 걱정하며 지내는 게 아니라 아들과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휴가 나와요. 집에 가서 밥 먹어도 될까요? 기대에 찬 목소리였어요. 영자는 기뻐하며 답합니다. 그럼 뭐 해줄까? 김치찌개? 아니면 된장국? 무엇을 해드릴지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어머니, 김치찌개에 무 좀 넣어주세요. 요즘 그게 땡겨요. 민준의 주문에 영자는 웃음이 나와요. 이튿날 아침, 영자는 일찍부터 부엌에서 분주합니다. 김치찌개에 들어갈 물을 썰고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하나하나 준비해요. 오랜만에 집에서 함께 먹는 밥상이니 특별히 정성을 들입니다. 오후에 민준이 도착했습니다. 군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은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반가워요. 어머니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민준을 보며 영자는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어서 와라. 배고프지? 첫마디가 또 밥 이야기예요. 민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어머니 음식 생각하며 왔어요. 상을 차리는 영자의 모습을 바라보는 민준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걱정하셨을지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앉아라. 김치찌개 무 넣어서 끓였다. 영자가 뚝배기를 상에 올리자 구수한 냄새가 퍼집니다. 민주는 한 숟가락 떠서 먹어보더니 감탄해요. 이 맛이에요. 이 맛.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해외에서 먹던 음식들과는 차원이 다른 깊은 맛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맛이었거든요. 많이 먹어라. 살도 빠진 것 같고. 영자는 계속 반찬을 권하며 아들이 먹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이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모자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부대 생활은 어때? 힘들지 않아? 영자의 걱정 어린 질문에 민주는 솔직하게 답해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그렇고. 민주는 부대에서 일어난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때문에 시작된 변화가 부대 전체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병사들 어머니가 면회 오시면 모두들 정성껏 모시고 있어요. 민준의 말에 영자는 뿌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자신의 일이 다른 어머니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니 기분이 좋아요. 잘했다. 어머니 마음이야 다 똑같은 거니까. 영자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해요. 앞으로도 그런 마음 잃지 마라. 저녁이 되자 민주는 일어날 채비를 합니다. 부대에 들어가야 해요. 내일 새벽 훈련이 있거든요. 아쉬워하는 어머니를 보며 민주는 약속합니다. 다음 주에도 시간 내서 올게요. 그때는 더 일찍 와서 오래 있을게요. 그 말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습니다. 그래, 언제든 와라. 엄마는 항상 여기 있으니까. 문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모자의 모습은 따뜻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연락조차 어려웠는데 이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고 헤어질 수 있게 되었어요. 며칠 후 영자는 또 다른 손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즘 아들들이 바빠서 부모님 안부도 제대로 못 물어본다면서요? 손님의 하소연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도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기다려주면 돼요. 영자의 말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딱딱하지만 마음만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날 정문 앞에서 무릎 꿇었던 어머니의 사랑은 결국 군대라는 차가운 조직보다 강했어요. 사랑의 힘이 규정보다 더 강하다는 걸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영자는 매일 아침 반찬을 만들며 웃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또 찾아와서 맛있게 먹어줄 것을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민준도 부대에서 병사들을 대할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을 떠올립니다. 사랑은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갑니다.